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말에 SK 하이닉스 보면서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이 아마 이거일 겁니다. 월요일에 다시 튈까? 아니면 한 번 더 밀릴까?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닌가? 그래도 HBM은 살아있는데 여기서 팔면 또 후회하는 거 아닌가? 이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이닉스는 그냥 많이 오른 종목이 아닙니다. 시장 전체가 이 종목을 놓고 다시 계산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한국 시장 안에서만 보던 하이닉스가 아닙니다. 이제는 엔비디아, TSMC, 마이크론, 삼성전자, 미국 기관자금, AI 데이터 센터, 고성능 메모리 공급 부족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봐야 하는 종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흐름도 단순하게 보면 안 됩니다. 빨간불이면 무조건 좋고 파란불이면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볼 자리가 아닙니다. 월요일은 하이닉스가 시장한테 다시 시험받는 날입니다. 정확히 말하면요. 시장이 하이닉스를 이 가격대 위에서도 계속 사줄 마음이 있는지 확인하는 날입니다. HBM 좋다는 건 이제 다 압니다. 엔비디아와 연결된 것도 다 압니다. 문제는 그 좋은 이야기를 월요일에도 돈이 실제로 사주느냐입니다. 이번 주 하이닉스에서 가장 큰 변화는 하나입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더 이상 예전 메모리 회사로만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하이닉스를 볼 때 D램 가격을 봤습니다. 낸드 가격을 봤습니다. 메모리 재고가 줄었는지 봤습니다. 업황이 돌아서는지 봤습니다. 물론 지금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시장의 질문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전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메모리 사이클 좋아지냐? 지금 질문은 이겁니다. AI 서버 시대에 하이닉스가 얼마나 오래 돈을 벌 수 있냐? 이건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메모리 사이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AI 서버 투자가 몇 년짜리로 이어진다면 하이닉스의 HBM은 단순 경기 민감 제품이 아니라 AI 인프라 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 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주가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단순히 D램 가격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시장이 하이닉스를 AI 데이터 센터에 꼭 필요한 공급망으로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HBM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GPU는 AI 시대의 엔진입니다. 그런데 엔진만 좋다고 차가 달리는 게 아닙니다. 연료가 계속 들어가야 하고 공기도 들어가야 하고 열도 잡아줘야 합니다. AI 서버도 똑같습니다. GPU가 아무리 빠르게 계산해도 그 계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옆에서 빠르게 주고받지 못하면 성능이 막힙니다. 그 데이터를 빠르게 밀어 넣어주는 게 HBM입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HBM은 엔비디아 GPU 옆에서 AI 서버가 제대로 돌아가게 만드는 핵심 공급 라인입니다. 이게 하이닉스 주가의 본질입니다. 주말에 봐야 할 것도 이겁니다. 월요일에 주가가 잠깐 오르냐 내리냐보다 시장이 이 본질을 계속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음이 실제 수급으로 이어지느냐, 이걸 봐야 합니다. 이번에 미국 상장 추진 이야기가 나온 것도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이건 하이닉스가 미국에 가서 멋있어 보이려는 뉴스가 아닙니다. 돈의 길을 넓히는 뉴스입니다. 주식은 좋은 회사라서만 오르지 않습니다. 그 좋은 회사를 살 수 있는 돈이 들어와야 오릅니다. 한국 시장에 직접 들어오기 어려운 해외 기관도 있습니다. 미국 상장 종목을 더 편하게 사는 자금도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만 편입하는 펀드도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미국 상장을 추진한다는 건 AI 메모리를 사고 싶은 글로벌 자금이 하이닉스에 접근할 수 있는 문이 하나 더 생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하이닉스는 이미 한국 안에서 너무 커졌습니다. 시총 1조 달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정도 몸집이 되면 국내 개인이나 국내 기관만으로 주가를 계속 끌고 가기 어렵습니다. 결국 더 큰 돈이 필요합니다. 미국 기관, 글로벌 패시브 자금, AI 테마 펀드, 반도체 ETF, 이런 돈이 하이닉스를 더 쉽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 상장 추진은 바로 그 길을 여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시장이 이 뉴스를 어떻게 다시 가격에 반영하는지 봐야 합니다. 단순히 호재냐 아니냐가 아니라 외국인이 이 이야기를 실제 매수로 연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좋은 점만 보면 안 됩니다. 미국 상장 추진에는 기대와 부담이 같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투자자들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글로벌 자금 들어오는 건 좋은데 기존 주주한테 부담은 없는 거야? 새 주식이 발행되는 구조야? 상장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 돈은 어디에 쓰는 거야?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 뉴스가 다시 부각될 때 시장이 단순히 미국 상장 좋다로만 반응하는지 아니면 구조를 더 봐야 한다로 반응하는지 봐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이닉스가 왜 이걸 하느냐입니다. AI 메모리 수요가 너무 커지고 공장도 더 필요하고 장비도 더 필요하고 공급망도 더 안정적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러면 자본시장에서 더 큰 자금을 끌어올 필요가 생깁니다. 이게
이게 장기 성장 투자로 해석되면 좋습니다. 반대로 단기 주주 부담으로 해석되면 주가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뉴스 제목보다 시장 반응이 더 중요합니다. 하이닉스가 앞으로 5년 안에 웨이퍼 생산 능력을 크게 늘리겠다는 이야기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건 단순히 공장 더 짓겠다가 아닙니다. 시장에 던지는 메시지는 이겁니다. AI 메모리 수요는 잠깐 반짝이는 게 아니다. 앞으로 몇 년 동안 공급이 부족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생산 능력을 키우겠다. 초보자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대박난 빵집이 있습니다. 손님은 계속 줄을 섭니다. 빵 맛도 좋고 가격도 비싸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븐이 작습니다. 직원이 부족합니다. 재료도 제때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아무리 손님이 많아도 많이 팔 수 없습니다. 반도체도 똑같습니다. HBM을 사겠다는 고객이 많아도 공장과 장비와 웨이퍼 투입 능력이 부족하면 공급을 못합니다. 하이닉스가 생산 능력을 늘리겠다는 건 수요가 너무 커서 더 많이 만들 준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건 좋은 이야기입니다. 다만 숙제도 같이 생깁니다. 공장을 늘리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장비도 들어가야 합니다. 전력도 필요합니다. 인력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수율을 잡아야 합니다. 많이 만들겠다는 계획보다 더 중요한 건 제대로 많이 만들 수 있느냐입니다. 수율은 꼭 이해하셔야 합니다. 수율이라는 건 제품을 만들었을 때 정상 제품이 얼마나 나오느냐입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60개만 정상 제품이면 나머지 40개는 돈을 못 버는 겁니다. 반대로 100개를 만들었는데 90개가 제대로 나오면 같은 장비와 같은 시간으로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HBM은 제품 가격이 높고 만들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율이 조금만 좋아져도 이익률 차이가 크게 납니다.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강하게 평가받은 이유도 HBM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더 어려워집니다. HBM4, HBM4E 그 이후 차세대 제품으로 갈수록 제품은 더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질수록 수율과 고객사 검증은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월요일 이후 하이닉스를 볼 때는 생산 능력 늘린다 에서 끝내면 안 됩니다. 그 생산 능력이 실제 수율로 이어지는지, 그 수율이 마진으로 이어지는지, 그 마진이 실적 전망 상향으로 이어지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TSMC와의 연결도 이번 주말에 꼭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는 HBM을 잘 만드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HBM은 혼자 팔리는 제품이 아닙니다. HBM은 GPU 옆에 붙습니다. 그리고 그 GPU는 대부분 PSMC 같은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집니다. 파운드리라는 말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반도체 설계도를 받아서 실제 칩을 찍어내는 공장입니다. 엔비디아가 설계를 합니다. TSMC가 GPU를 만듭니다. 하이닉스가 HBM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고급 패키징을 통해 이 부품들이 하나처럼 붙습니다. 이 과정이 하나라도 삐끗하면 고객사는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와 TSMC의 협력은 단순한 친목이 아닙니다. AI 반도체 공급망 안에서 하이닉스가 자기 자리를 더 깊게 박는 과정입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포인트가 여기에 있습니다. HBM은 하이닉스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닙니다. 파운드리, 패키징, 베이스 다이, 테스트, 납기, 수율 이게 다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TSMC와의 연결은 하이닉스 프리미엄을 지키는데 중요한 변수입니다. 월요일에 이 뉴스가 다시 부각되면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주가 아니라 공급망 핵심주로 다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같이 봐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현재 HBM 시장에서 먼저 점수를 받은 구간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건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를 단순히 하이닉스를 뒤쫓는 회사처럼 보면 안 됩니다. HBM은 점유율 하나로 끝나는 싸움이 아닙니다. 특히 차세대 HBM으로 넘어가면 성능, 고객사 테스트, 수율, 양산 안정성, 베이스 다이, 파운드리, 패키징, 테스트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만 보는 회사가 아닙니다. 파운드리도 있고, 베이스 다이도 있고, 패키징도 있고, 테스트까지 묶을 수 있는 회사입니다. 삼성전자가 차세대 HBM 샘플을 내놓고 공급망 전체를 묶으려는 흐름을 보이면 그건 하이닉스에도 중요한 변수입니다. 이걸 무조건 악재로만 볼 필요는 없습니다. 시장이 작으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게 부담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질 때는 경쟁자가 늘어나는 것 자체가 그 산업이 메인 무대가 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다만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프리미엄을 계속 유지하려면 더 많은 걸 증명해야 합니다. 수율, 고객사 선택, TSMC와 엔비디아 공급망 안에서의 자리,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따라와도 유지되는 마진, 이게 월요일 이후 핵심입니다.
핵심입니다. 이제 월요일 흐름을 말해보겠습니다. 월요일 하이닉스는 장 초반부터 변동성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말 동안 좋은 뉴스와 부담이 같이 쌓여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쪽은 미국 상장 추진,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 TSMC 협력, 젠슨황 방한 기대감, HBM 공급 부족입니다. 부담 쪽은 단기 급등, 차익 실현, 외국인 수급 확인,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경쟁, 상장 구조에 대한 의문입니다. 이 둘이 월요일 아침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빨간불로 시작한다고 바로 따라가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파란불로 시작한다고 바로 끝났다고 보면 안 됩니다. 월요일 핵심은 시초가가 아닙니다. 장중에 어디서 받아주느냐입니다. 하이닉스가 장 초반 흔들리더라도 최근 조정 저점을 깨지 않고 버티고 거래량이 줄어들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약해지고 다시 230만원대 위로 회복하려는 흐름이 나오면 시장은 아직 하이닉스를 놓지 않은 겁니다. 그때는 월요일 흔들림을 건강한 눌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조심해야 할 월요일 흐름도 있습니다. 시초가가 강하게 뜹니다. 사람들이 또 흥분합니다. 역시 하이닉스 다시 간다. 주말 뉴스 먹혔다.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장중에 거래량이 터지고 고점에서 윗꼬리가 길게 나오고 외국인과 기관이 위에서 물량을 줄이고 종가가 시초가보다 아래로 밀린다면 그건 조심해야 합니다. 이건 좋은 뉴스에 개인이 따라붙고 큰 돈이 위에서 물량을 넘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다른 위험한 흐름은 파란불로 시작해서 반등이 없는 장입니다. 장 초반부터 밀리고 아래에서 받아주는 돈이 없고 반도체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밀리고 삼성전자도 힘을 못 쓰면 그건 하이닉스만의 조정이 아니라 AI 반도체 수급 전체가 식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욕심을 줄여야 합니다. 월요일은 색깔보다 구조를 봐야 합니다.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가 아니라 그 색깔이 어떤 수급으로 만들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보유자는 월요일에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하이닉스를 낮은 가격에서 들고 있던 분들은 월요일 아침 흔들림에 바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큰 구조가 하루 이틀 조정으로 깨진 건 아닙니다. HBM 수요가 사라진 것도 아니고 엔비디아 공급망에서 밀려난 것도 아니고 AI 데이터 센터 투자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다만 단기 과열은 분명히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중심 물량과 대응 물량을 나눠야 합니다. 중심 물량은 HBM 큰 흐름이 살아있는 동안 가져가는 물량입니다. 대응 물량은 급등 이후 과열 구간에서 일부 줄였다가 건강한 눌림이 나오면 다시 보는 물량입니다. 월요일에 하이닉스가 최근 조정 저점을 지키고 다시 230만원대 위로 올라오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줄면 중심 물량은 쉽게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반대로 최근 저점을 다시 깨고 거래량이 커지고 장중 반등이 약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면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좋은 종목도 매 계좌가 못 버티면 나쁜 매매가 됩니다. 비중이 너무 커서 잠을 못 자는 분들은 일부 줄이는 게 맞습니다. 그건 종목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계좌를 지키는 겁니다. 신규 진입자는 월요일에 더 차분해야 합니다. 하이닉스가 조금 밀렸다고 바로 싸졌다고 보면 안 됩니다. 이 종목은 이미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시총 1조 달러, HBM 배장주, 엔비디아 공급망, 미국 상장 추진,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 이런 말이 다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조금 밀렸다고 무조건 싼 게 아닙니다. 신규 진입자는 가격이 빠졌다는 사실보다 어떻게 빠졌는지를 봐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면서 쉬는 건지, 거래량이 커지면서 큰 돈이 빠지는 건지, 아래에서 기관이나 외국인이 받아주는지, 개인만 계속 받아내는지 이걸 봐야 합니다. 신규가 볼 수 있는 자리는 두 가지입니다. 최근 조정 저점을 지키는 자리, 그리고 고점 돌파 이후 안착 자리. 저점을 다시 깨지 않고 거래량이 줄면서 버티고 다시 230만원대 위로 회복하는 흐름이 나오면 분할 접근을 고민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시 고점을 향해 갈 때는 그냥 따라붙는 게 아니라 돌파 후 버티는지를 봐야 합니다. 가격을 찍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그 가격을 시장이 인정하는지는 그 위에서 누가 사주는지로 확인됩니다. 하이닉스가 월요일 쉬어간다면 그때 더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느냐입니다. 하이닉스 하나만 보면 늦을 수 있습니다. 하이닉스가 먼저 움직였으면 그 다음 돈은 반드시 주변을 봅니다. 반도체 장비, 소부장,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증권과 금융, 저평가, 대형주 이런 쪽으로
후보군으로 돈이 번질 수 있습니다. HBM 수요가 늘어나면 장비가 필요합니다. 패키징이 필요합니다.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전력도 필요합니다.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엄청나게 씁니다. 전기가 많이 필요하면 변압기, 전선, 전력 설비가 같이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하이닉스가 잠깐 쉬더라도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가 살아난다면 시장은 아직 AI 인프라 흐름을 사고 있는 겁니다. 반대로 하이닉스도 쉬고 장비주도 밀리고 전력 인프라도 식고 삼성전자도 힘을 못 쓰면 그때는 AI 반도체 수급 자체가 식는지 봐야 합니다. 월요일은 하이닉스만 볼 날이 아닙니다. 하이닉스 이후 도내기를 봐야 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말에 꼭 정리해야 할 건 이겁니다. 월요일 하이닉스는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가볍습니다. 무조건 빠진다. 이것도 아닙니다. 월요일은 시장이 하이닉스의 높은 가격을 다시 인정해주는지 보는 날입니다. 좋은 뉴스가 많습니다. 미국 상장 추진은 글로벌 자금의 길을 넓힐 수 있습니다. 웨이퍼 생산 능력 확대는 AI 메모리 수요가 길게 갈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TSMC 협력은 하이닉스가 단순 메모리 회사가 아니라 공급망 핵심에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젠슨 황 뉴스는 기대감을 키웁니다. HBM 공급 부족은 실적 기대를 받쳐줍니다. 하지만 이 모든 재료가 이미 주가에 많이 들어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이 많은 재료를 시장이 한 번 더 사주는지 보는 날입니다. 시초가가 아니라 장중 흐름을 보세요. 고점이 아니라 종가를 보세요. 뉴스 제목이 아니라 수급을 보세요. 하이닉스가 흔들렸을 때 누가 받아주는지, 외국인이 계속 인정하는지, 삼성전자와 장비주로 돈이 번지는지 그걸 보시면 됩니다. 이런 장에서 필요한 건 기준입니다. 지금처럼 하이닉스가 시장의 중심에 서고 삼성전자까지 같이 움직이고 반도체 장비와 전력 인프라로 돈이 번질 때는 종목 이름만 보고 따라가면 늦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삽니다. 조금 오르면 비싸 보여서 못 삽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쏟아지고 커뮤니티에서 수익 인증이 올라오고 유튜브마다 하이닉스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야 손이 나갑니다. 그런데 보통 그 자리가 가장 뜨거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자료에는 하이닉스 이후 돈이 이동할 수 있는 후보군과 대응 기준을 정리해뒀습니다. 반도체 장비주와 소부장 대응 기준표,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관찰 리스트,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까지 같이 준비했습니다. 이 자료는 하이닉스 사세요. 이 종목 무조건 갑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디로 번지는지, 내가 보는 뉴스가 이미 늦은 뉴스인지, 아니면 아직 다음 순환매가 남아있는 흐름인지 이걸 스스로 확인할 수 있게 만든 자료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설명란 링크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번 자료도 무료로 받아가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요일 대응은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보유자는 흐름이 살아있으면 중심 물량을 쉽게 버리지 않습니다. 다만 최근 저점을 다시 깨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빠지고 장비주와 전력 인프라까지 같이 무너지면 일부 줄입니다. 신규 진입자는 급등 추격보다 조정 후 수급 회복을 봅니다. 저점을 지키고 거래량이 줄고 다시 230만 원대 위로 회복하고 외국인 매도 강도가 약해지는지 확인합니다. 관망자는 하이닉스 이후 돈이 어디로 번지는지 봅니다. 장비주인지, 패키징인지, 전력 인프라인지, 삼성전자인지 이 흐름을 봐야 합니다. 월요일은 하이닉스가 무조건 간다. 이렇게 보는 날이 아닙니다. 하이닉스가 1조 달러 이후의 가격을 시장에게 다시 인정받는 날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하면 다시 고점 도전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 시험에서 밀리면 한 번 더 쉬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말에는 흥분하지 말고 기준을 잡아두시면 됩니다. 장 열리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미리 기준을 잡아두면 빨간불에도 덜 흥분하고 파란불에도 덜 겁먹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월요일 하이닉스가 실제로 어떤 흐름을 보이는지, 그리고 하이닉스 이후 돈이 어느 후보군으로 움직이는지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